우리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 참 익숙하고 따뜻한 풍경이죠. 아이는 엄마나 아빠 품에 뚝 안겨서 그림책을 보고 우리는 또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. 아주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꼭 다시 만날 테니까. 이 문장처럼 말이죠. 함께 책을 읽는 이 시간이 아이한테는 정말 큰 안정감과 깊은 유대감을 선물하는 거예요. 근데 있잖아요. 이게 그냥 글자 읽고 그림 보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.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아이의 마음 안에는요, 정말 거대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?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죠. 첫 번째 역할은 바로 거울입니다. 책이요. 아이가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보면서 아, 이게 바로 나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거울이 되어준다는 거죠. 책이 아이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. 내 삶의 열쇠는 바로 네가 쥐고 있어.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주인이란 책이 있거든요. 아이들이 가끔 엄마 아빠가 내 주인인가?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. 바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니야,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야. 이 주체성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렇게 내 삶은 내 것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나중에 힘든 일을 만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갈 힘.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바로 자아 개념의 핵심인 거예요.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내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책 속 인물을 통해서 나랑 비슷하네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.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단단한 자아 개념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토대가 진짜 튼튼해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. 책은요, 아이의 존재 자체를 정말 따뜻하게 괜찮아 하고 긍정해줘요. 예를 들면 난 내가 좋아라는 책에 나오는 돼지 소녀는 자신의 통통한 배랑 동그랗게 말린 꼬리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고요.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은 넌 어디에 피어있든 너는 너야 하고 속삭여주는 것 같죠.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가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진짜 자존감을 키우도록 돕는 거예요.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. 이게 바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진짜 출발점 아니겠어요? 자, 이렇게 나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섰어요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밖을 내다볼 차례죠. 이때 책은 다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주는 겁니다. 할머니는 알도 못 낳잖아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주인공인 어린 거위 꾸러기가 엄청 화가 났어요. 왜냐면 할머니가 매일같이 자기의 소중한 알을 훔쳐간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. 꾸러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, 그쵸? 하지만 그 창문을 통해서 할머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? 꾸러기는 할머니가 내 알을 훔쳐가 라고만 생각하는데 할머니의 속마음은 뭐였을까요? 아이고, 우리 손주 혼자 낳은 알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으니 이걸 팔아서 진짜 가죽을 만들어줄 짝을 데려와야겠다. 바로 이런 깊은 사랑이었던 거죠. 와, 관점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이 책의 한 구절처럼 꾸러기는 자기 생각에만 딱 갇혀서 할머니의 깊은 뜻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. 책이라는 이 창문이 바로 아이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 너머를 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연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의 시작이고요.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. 자, 거울로 나를 봤고 창문으로 남을 봤어요.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? 바로 다리입니다. 책은 아이의 내면 세계와 우리 부모님, 보호자를 연결해주는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어요. 그럼 이 다리는 대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?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. 먼저 아이가 이거 내 얘기 같은데? 하고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고르세요.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. 혹시 너도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어? 하고요.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이가 대답을 좀 주저한다. 그러면 엄마 아빠가 먼저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. 엄마는 이럴 때 정말 속상하더라? 하고요. 그러면 아이가 말해도 괜찮구나 하면서 안전함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죠. 만약에 이 다리가 없다면, 끊어져 있다면 어떨까요?
아빠랑 유치원 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. 세봄이가 아빠랑 유치원에 가면서 엄청 신이 났거든요. 근데 아빠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세봄이 이야기는 안 듣고 늦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. 결국 세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?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려요.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러면서요. 결국 다른 친구 손을 잡고 가버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죠. 깨달았다. 나는 그동안 텅 빈 껍데기 아빠였구나. 정말 책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, 그 쓸쓸함이 너무 잘 느껴지는 장면이죠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거울, 창문, 그리고 다리,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책 읽어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새롭게 정의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,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책을 읽어주는 행위의 목표는요, 책 한 권을 끝내는 완독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아이와의 진솔한 대화 하나를 시작하는 겁니다. 책은 그 대화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구인 셈이죠. 자,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여러분의 책 읽기 도구 상자에는 이제 3가지의 강력한 도구가 생겼습니다. 첫째, 아이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어줄 거울. 둘째,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넓혀줄 창문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다리. 이 3가지가 바로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의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여러분이 아이와 함께 책을 펼칠 때 그냥 이야기를 읽어주는 걸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오늘은 거울을 통해 우리 아이의 자신감을 비춰줘 볼까? 아니면 창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까? 혹은 다리를 놓아서 아이의 마음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? 하고요. 자, 다알의 책을 펼치실 때 여러분은 아이와 함께 무엇을 지으시겠습니까?